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우리 신랑은 참 못생겼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신랑은 연예인으로 따지면 가수 박진영 씨처럼 생겼는데 더 투박하고 거칠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말로는 태어나서 빈말이라도 잘생겼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일도 흔히 좋은 직업에 속하지 않고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건축, 철거, 보수 등 닥치는 대로 다 해요. 비록 돈은 제법 벌지만 그만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하는 신랑을 저희 집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었죠. 제겐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언니나 저나 어릴 때부터 탤런트 해보라는 권유를 시도 때도 없이 받을 정도로 동네에서 유명한 미녀자매였고, 실제로 언니는 지방에서 주최하는 특산물 아가씨 대회에 나간 적도 있어요. 비록 1등은 못했지만요. 거기다 둘 다 공부도 곧잘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도 다니고 있었으니 당연히 저희 부모님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가진 사위 아니면 쳐다도 안 볼 거라고 엄마는 늘 말씀했고, 저희도 세뇌가 되었는지 남자보는 눈이 말도 못하게 높았어요. 실제로 언니는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형부는 약사의 인물도 훤칠하니 말 그대로 1등 신랑감이죠. 그런데도 엄마는 그런 형부가 성에 안 찬다며 좀 더 골라보라고 얼마나 언니를 닥달했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땐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었는데도 엄마는 결혼 날짜를 잡는 상견례 전날까지 꼭 결혼할 거냐고, 아니 너 정도면 약사가 뭐냐, 판사, 검사, 의사까지 충분히 만날 수 있다면서 그러지 말고 일단은 그냥 연애만 하고 좀 더 사귀면서 시야를 넓게 가져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언니를 설득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더라고요. 하지만 언니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며 결혼을 했고 자연스럽게 모든 기대는 제게로 쏠렸었죠. 실제로 당시에 제가 사귀던 남자는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돌아온 해외파였는데 미국에서도 명문대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굴지의 증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소위 알고 계시는 펀드 매니저였고 그쪽 집안도 다 잘 나가는 사람들 뿐이어서 엄마는 그나마 저 때문에 만족을 하신 듯한 눈치였는데, 참 웃기게도 그 남자는 저 외에도 사귀는 여자가 3명이나 더 있었더라고요. 그때 전 그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만 와달라고 매달리기까지 했는데 카페에서 무참히 저를 밀치고 가버리는 그 남자에게 한 방 날려준 게 바로 지금 신랑이에요. 경찰서까지 가서 진술서 쓰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다행히 그 남자가 저를 먼저 밀쳤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서 무사히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온통 흙이 묻은 건빵 바지에 덥수룩한 머리까지 누가 보면 마치 노숙자처럼 보이던 신랑에게 전 이상하게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밥이나 한번 사야지 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저희는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었어요. 막상 사귀고 보니 신랑은 더 진국이더라고요. 비록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절대로 제 앞에서 힘든 내색 한 번 한 적 없었고요. 마치 소중한 꽃 한 송이를 다루듯 저를 귀하게 여기는 게 매 순간 느껴졌네요. 얼굴 못생긴 거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보다 보니 익숙해지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장점들이 자꾸 보이다 보니 어떨 때는 잘생겨 보이기까지 했어요. 안 믿어지시죠? 근데 정말이에요. 신랑을 집에 소개시키던 날에 얼마나 난리가 났을지는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엄마는 바로 자리에 누우셨고 저런 사람이랑 엮이려고 내가 너 그렇게 힘들게 낳아서 키운 줄 아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혼은커녕 연애도 안다며 집안 망신 시킬 일이 있냐. 네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사람을 사귀냐고 화를 내셨고 다시 만나기만 해봐. 엄마 죽는 거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보라면서 결사반대의 의사를 표현하셨지요. 당연히 언니 역시 남자한테 한 번 차이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인생 막가자는 거 아니면 어서 정신 차려라며 비웃었죠. 하지만 전 신랑을 만나고 진정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기에 그런 반대들은 아무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아빠는 찬성도 반대도 안 하시더라고요. 워낙 아빠가 과묵하신 것도 있지만 엄마와 언니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정상이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가족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귀다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는 진짜 엄마랑 언니가 저를 호적에서 파버리려고 했어요. 아빠가 중간에서 막아줘서 다행이지 아니면 저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화가 난 엄마는 결혼식장에도 안 나오셨습니다. 신랑은 홀어머니 한 분 계셨는데 몸이 많이 아프셔서 요양원에 계세요. 그래서 저희 결혼식 날 양가 어머니들이 자리에 없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고요. 아무튼 결혼하고 한동안 엄마는 저희가 찾아가도 아예 내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딱 1년 만에 겨우 엄마는 포기를 한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차라리 무시할 때가 더 나았을 정도로 신랑을 면박을 주고 구박하기 시작하는데 옆에서 보는 제가 다 민망하고 화가 날 수준이었어요. 일단 외모 비하부터 직업 비하는 기본이고 언니네가 올 때면 사사건건 형부랑 비교해가며 사람을 말로 기분 나쁘게 하는데 오죽하면 제가 신랑에게 당분간 우리 집 가지 말자. 가면 뭐 하냐고 인사도 안 받아주고 맨날 오빠 못생겼다. 자존심 긁지 않냐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다 천한일 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없어 보인다는 비난까지 해대는데 차라리 오빠는 그냥 우리 집에 가지 말고 정 갈 일 있으면 나 혼자 다녀온다. 그러면 신랑은 시기 웃으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혼자 오바하고 그러냐입니다. 뭐 장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리고 형님도 나보다 잘난 거 맞는데 틀린 소리 하시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해요. 정 듣기 불편하면 그때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겠다는데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이 정도면 바보가 아닌가 싶었다니까요. 그 와중에 자기 편 들어주는 제보를 잡으며 귀엽다고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착한 건지 둔한 건지 어쩔 때는 정말 답답한 부분이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연애할 때부터 저와 신랑을 아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그건 바로 미녀의 야수였어요. 그 별명을 처음 들었을 때도 신랑한테 얼마나 미안하던지 기분 괜찮냐고 물어보니 신랑은 그때도 웃으면서 너는 왜 야수라는 단어에만 신경 쓰냐고 그래요. 난 미녀라는 단어가 더 눈에 들어오는데 야수던 뭐던 결국 내 여자친구가 미녀라는 건데 어떻게 기분 나쁠 리가 있냐라는 식으로 웃어넘기는 신랑을 보면서 진짜 제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골랐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처가갈 때마다 무시를 당해도 우리 신랑은 늘 저희 친정에 일 생기면 제일 먼저 챙기는 남편이었고 처음엔 어색해하고 어려워하던 형부조차도 나중엔 엄마와 언니의 구박에 동참을 하더라고요. 일단 엄마나 언니가 신랑에 대해 모자란 점을 지적하면 형부는 교묘하게 신랑을 편드는 척하면서 결국은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였고 저는 도저히 참다 못해 폭발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적당히 좀 하라고 엄마랑 언니가 자꾸 이 사람 구박하니까 이제는 형부도 같이 그러지 않냐며 이게 무슨 가족이냐 소리까지 질러버렸어요. 아무리 모자라도 이해해주고 잘못된 점이 있어도 덮어주고 그런 게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왜 그렇게 이 사람을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냐 그랬더니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아직도 우리가 결혼한 게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안 오는 것도 좋겠다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나도 내 남편 개무시당하는데 여기에 자꾸 오고 싶겠냐 하자. 언니는 또 살살 웃으면서 농담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너무 무섭게 그러지 말라면서 저를 달래는데 아빠가 드디어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만들 좀 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미우나 고우나 이제 우리 집 식구인데 그래봐야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둘째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전 기세를 얻은 김에 신랑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제일 문제는 오빠 본인이라고 장모든 처형이던 선 넘은 소리하면 바로 받아치고 따지고 그래야 사위 무서운 것도 좀 알고 그러지. 바보처럼 가만히 다 받아주니까 엄마랑 언니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제발 그 후로 기분 나쁜 건 나쁘다고 표현도 좀 하고 무작정 실실 웃으며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 혼을 내버렸네요. 신랑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알겠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후로 잠시 좋아지긴 했지만 우리 신랑을 깔보는 그 마음은 변할 리가 없었죠. 그러다 하루는 아빠가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내시경의 종양으로 보이는 게 발견이 되었다고 해서 집안이 온통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봐야 암인지 아닌지 알겠다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에 저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기다렸는데 정말 불행하게도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진행 정도가 아직 완치 가능한 상태라고 해서 아빠는 곧바로 치료에 들어갔죠. 그런데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런가 아빠가 위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엄마도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진 겁니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여서 언니와 저는 돌아가며 친정에 들러서 집안일도 하고 밥도 차려드렸어요. 거기다 주기적으로 아빠 병원도 모시고 다녀오고 그랬는데 도저히 저희 둘만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이더라고요. 시간도 부족한 데다 아빠를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힘쓸 일들이 많았는데 언니나 저나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언니한테 형부에게 부탁을 좀 해보라고 했어요. 하다못해 아빠랑 병원 가는 것만 해달라고요. 그것만 해줘도 한결 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처가 사랑은 독차지했던 형부가 단칼에 바로 거절하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바쁘다고 거짓말이라도 하면 그러려니 속아 넘어가 주겠는데 자기는 마음이 안 내킨다 그랬대요. 외국에서 살아서 그런가 가족 간의 끈끈한 정 같은 걸 아예 이해를 못하는 형부는 그냥 돈 주고 사람 사서 쓰라고 했다더군요. 말이 좋아서 사람을 쓰는 거지 절대로 만만한 비용이 아니거든요. 언니는 당연히 해줄 줄 알았던 형부에게 냉정하게 거절을 당하자 충격이 제법 컸던 모양이었습니다. 전 우리 신랑에게 절대로 처가 쪽 짐은 절대 지우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던지라 일부러 신랑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처가에서 이쁨 받기는커녕 동네 북마냥 놀림거리만 되어온 신랑에게 이제와 처가 식구들이 힘드니 도와달라 부탁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언니랑 저랑 둘이서 하기로 했는데 언니가 양심도 없이 신랑에게 몰래 전화를 해서 사정 설명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여지없이 신랑은 한 걸음에 달려와 줬고 그때부터 퇴근하고 힘들 텐데 저와 언니를 매일같이 친정에 태워주고 또 태워오고 그랬어요. 거기다 점심때 시간 내서 아빠랑 병원에 같이 가주는 등 진짜 친아들도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싶을 만큼 든든하게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때부터 엄마와 언니도 저희 신랑을 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진 걸 느꼈어요. 형부요? 처음에 한번 얼굴 보여주고 그 뒤로 전화도 안 왔습니다. 아니 최소한 전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건 외국에서 자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사람 자체가 인정머리 없는 거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넉 달 정도 신랑 저 그리고 언니까지 지극정성으로 아빠와 엄마를 보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빠는 완치가 되셨는데 문제는 엄마의 건강이었어요. 아빠의 암 진단에 놀라셔서 그런지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나중엔 밥도 혼자서 못 드실 정도였죠. 이제 친정에는 환자만 2명, 아무리 아빠가 완치가 되었다고 해도 한동안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 상태고 엄마는 엄마대로 기운이 너무 없으신 상황이라 언니랑 저는 심각하게 의논을 했죠. 누군가는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봐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효율도 너무 떨어지니 어느 정도 두 분이 생활하실 수준까지는 함께 살면서 봐드려야겠다고 말이에요. 우리 신랑을 무시하고 괴롭히긴 했지만 효심만큼은 저 못지않았던 언니가 자기가 모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형부가 또 반대를 했죠. 돈이 문제면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요양원에 모시잡니다. 두 분 다 같은 요양원에 모시면 심심하지도 않을 거 아냐고요. 뭐하러 힘들게 같이 살겠냐고. 본인은 본인 인생이 더 중요하답니다. 진짜 그 말을 듣자마자 주둥이를 콱 쥐어받고 싶었네요. 자기 부모라도 저렇게 쉽게 요양원 보내버리자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언니도 더는 못 참겠는지 형부를 끌고 가서 한참 말다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신랑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모시자고 어차피 우리 집은 전세 주고 병간호 하는 동안만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 아냐고고요. 물론 그동안 아빠와 엄마를 열심히 보살펴준 신랑이긴 했지만 설마 자기가 먼저 나서서 처가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형부와 한참 싸우고 돌아온 언니도 신랑의 결심을 듣고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맙다고. 그리고 그동안 못되게 군 거는 정말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은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언니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나 콧대가 높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하도 옆에서 이쁘다 잘났다 추켜 세워줘서 진짜로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무리 확실해도 사과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언니가 신랑에게 사과를 한 겁니다. 그것도 울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보며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지금까지 언니가 저보다 결혼 잘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실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언니의 오랫동안 묵혀둔 진심을 듣게 된 저는 마침내 우리 신랑의 가치를 알아주는구나 싶어 정말 행복하더군요. 그 뒤로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집부터 내놓고 친정집으로 이사를 했죠. 엄마도 저희가 일단 같이 살면서 보살펴 드릴 거라고 하니 한참을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그날 밤에 신랑만 따로 불러 꽤 긴 시간을 둘이서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신랑에게 물어보니까 딱히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고 그냥 씩 웃기만 하길래 답답해서 엄마한테 직접 물어봤죠. 엄마는 지금까지 저희 신랑한테 그랬던 모든 행동과 말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얼마나 유치하고 속이 좁았다는 걸 이제는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쉬운 사과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한 번에 다 씻겨 내려갈 줄은 몰랐네요. 물론 제가 직접 피해자는 아니니 용서하고 말고 할 자격 없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기분은 참 좋았습니다. 그 뒤로 신랑과 저는 2년 동안 엄마 아빠와 살았습니다. 우여곡절 많은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는 한 가족이고 내가 신랑 하나는 참 잘 선택했구나라는 생각만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죠. 지금은 엄마나 아빠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고 신랑 직장도 좀 더 안정적인 곳으로 옮겼는데 거리 문제로 분가를 한 상태예요.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신랑과 저 사이에 아주 소중한 사랑의 결실이 생겼다는 거죠. 아직 딸인지 아들인지는 몰라서 태명으로 보물이라고 불러요. 우리 착한 신랑과 보물이와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 겁니다. 사람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라고 다들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쁘고 잘생긴 것만 찾는 경우가 많은데 경험자로서 말씀드릴게요. 연애는 모르겠지만 결혼은 진짜 얼굴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사람 됨됨이를 보세요. 그럼 선택에 후회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